안녕하십니까. 꽹우의 경제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세장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한국의 코스피 2750 간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종가가 2641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약 110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끝내고 통화 정책이나 기업의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모건 스탠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게 본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즉,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고용시장도 호조고 그래서 긍정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 주체에 좋은 거죠. 6월 8일 날 S&P 500 지수가 4293.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12일 날 기록한 저점에서 20% 상승한 것입니다. 보통 바닥에서 20% 올라오면 그때부터를 불마켓 강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작년 1월 초부터 시작된 S&P 500 약세장 무려 248거래일 동안 이번에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긴 기간은 1947년, 1948년 48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1940년대 이후 최장 약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약세장이 드디어 6월 8일 날 끝나고 이제 20% 올라서 강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보통 약세장보다는 강세장이 2배 이상 길죠. 앞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3,90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S&P 500 종가가 4298포인트였는데 3900이라고 하면 여기서 거의 400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수가 39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가 올해 185달러로 16%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날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그 다음날 SEC는 코인베이스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몇몇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일부 코인들은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더리움 가격 변화인데요. 단시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순식간에 5.37%나 빠졌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주가 앞선주 대비 2.1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18.67%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비해서 거의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S&P 500은 앞선주 대비 0.37%, 나스닥은 0.16%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은 그래서 연초 대비 약 12% 상승한 상태고요. 나스닥은 연초 대비 거의 28%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기준으로 해서 5일간 0.37%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54%, 5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금 선물 차트 앞선주 대비 약 0.6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강세장 전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5월 ISM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심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50.3인데 예상은 52.3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했죠. 4월 공장제 주문도 0.4% 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은 0.8%였는데 예상보다 이것도 저조하죠. 그리고 신규 주문은 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문이 예상보다 적고 신규 주문은 2000년 10월 이후 최저라는 것은 인플레 감소에 도움이 되는 지표죠. 서비스업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저조한다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연준이나 시장이 바라는 소식이죠. 하지만 경기가 깔아앉고 있다는 점에서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6일날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에서 2.1%로, 미국은 0.5% 예상이었는데 1.1%로 올렸습니다.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미국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투자회사 BMO도 S&P 500 기준 목표를 기존 4,300에서 4,5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우호적으로 바꾼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암호화폐도 있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22년 1월 3일부터 시작된 S&P 500의 약세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바닥부터 2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르면 불마켓 강세장에 돌입했다고 시장은 봅니다. 기간으로 볼 때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긴데 평균 3배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통계인데요. 과연 이 통계가 이번에도 맞을지, 그리고 맞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22편 2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나빔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NIV 등 영어 성경은 아나빔을 더 푸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26절인데 24절에 묘사된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공고한 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가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여호와께 가면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종국적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소생하여서, 성경에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이 소생하여서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될 것입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묘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배부르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